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반역자라고 하고 인민대에서 총선단 말이야. 안 된다. 그럼 지자면에서 반대했단 말이야. 그 지자면 내놓으라. 그렇게 못 내놓는다. 그래갖고 국회의원 잡아 광주시 인민대회에서 총선하려고 할 때 지자면 총대들이 막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일국 노치 청년단장이신 노기열이 형님이 나한테 마지막에 요 얘기는 자네 알아야 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잡았는데 총선하려고 따네 하니까 소식을 듣고 이제 중앙당에서 온 것이 바로 말하면 오우열이 그 형님 원암열이라고 하는 정청년 총선하는 대빵이 이제 아버지 집 잡으러 온 것이요. 그래갖고 거기서 모셔갖고 평양으로 모시고 와야다. 그래갖고 호송 우열이 종렬이 형님이 저쪽 왕초가 아버지 모시고 김씨한테 간다고 그래갖고 말이 모시고까지 강 들어갖고 평양으로 호송에 가면 그 눈 뜨고 보내 아버지 제밥 끓여가면서 뭐 봤던 건데 그동안 이 얘기는 뭘 하려고 그냥 그때 이제 아버지 제밥 가시기 전에 당연히 그러니까 시국에 되니까 공산당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일정 당대에 나와갖고 당연히 고향시 어른이 아버지한테 와서 형님 제가 여론에 의해서 인민일정 맞지 않았더니 어찌까요 보고 겸해서 약에 보러 왔다. 아가 이름이 전동탈이에요. 동파라. 저 비행기 뜨기자 B19 저거 B19다. B19 2차 대전 때 대동아전 때 한 대도 안 떨어졌다. 저 B19가 지금 떠댕긴데 이거들 말대로 밀어갖고 부산까지 밀어보면 미국이 부산 주고 대마다 물러나갔냐? 똑똑하냐? 절대로 전쟁 끓여 들여갖고 낙동강까지 오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죽기로 압록강까지 중앙강까지 미국 올라가려고 하는 작전지 밀려갖고 한반도는 포기하고 넘어갈 사실이 아니요. 그 상황을 보고 니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건달 하다 보면 좌우익들이 싸매갖고 죽이는 걸 보이냐. 누구들이 해서 양쪽에서 동포만 죽어. 하나부터 분명히 건다. 우리 고향에서 주변에서 좌우익 싸움나고 서로 죽이니 그래 안 돼도 네가 챙겨 네가 챙겨. 나는 내 운명을 책임서 물어줄게. 예, 말씀도 알겠습니다. 다시 말한다. 저 비행기 저 B19가 이 자리에 한 대도 안 떨어졌다.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주고 물러가냐? 똑똑한 자라. 예, 명치 보겠습니다. 그 말씀 하셨던 말만 내가 들었어요. 그것이 사람들 그때 부산까지 밀어오면 아주 무적 통일된다고 통일전선 끝난다고 생각을 다 했단 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똑똑한 자라다. 그 얘기를 아버지가 공산당 대통령한테 얘기해 주니까 공산당들이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후로 지산면이나 주변에서는 황상군에서는 그 후에 사람 안 죽였습니다. 서로가 안 죽였어요. 그런 것들이 특히 전라도에서는 영암하고 영광하고 장성하고 해서 자기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서로 죽이고 다녀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무 충동질에다가 서로 죽이는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현재 우리 북토가 바로 말고 천천히 갈라져갖고 서로 죽이는 북토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지도자가 그 생각이 부동문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다시 시간 뺏겨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권한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예.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청도 유광선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번을 나눠 보십시다. 100페이지 등문공이 문위북에서 맹자왈부터 4개 줄까지를 보려면 제1문단이라고 보입니다. 제1문단 뭐냐면 제1문단 첫 줄에 나오는 민사 백성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밑에 줄에 나오는 민지위도야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위도란 말은 나라 다스리는 백성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백성 살리는 길입니다. 백성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나라의 뒤틀을 잡을 때 유항산한 다음에 먹고 살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유항산 다음에 유항시입니다.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유항산 체제 국가의 이 재산제도에 관한 문제, 세금제도에 관한 문제를 설명한 것이 하우시, 그 다음에 은인, 그 다음에 주인, 그리고 5째 줄 붙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5째 줄 붙어서 4줄, 5째 줄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 이문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단 다음에 있어서는 그 이문단 속에 중요한 내용들 속에서는 토지제도와 관련돼서 바로 조세제도와 토지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설명할 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토지제도와 재산제도가 유일하게 하나의 근본构成했습니다. 오늘날 재산제도가 뭐 부동산도 있고 뭣도 있고 귀금속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해 버리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옛날 초기에 있어서 그 봉건 체제하에 있어서 제도는 오늘날에 와서는 엄청나게 올라가버렸다.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 그 제도는 뭐냐면 당시에는 조세제도와 먹고 사는 재산제도 근본 끝은 뭐냐 그러면 토지제도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 문단에 있어서 하우시, 은인, 그 다음에 주나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5째 줄 밑에 보자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교육시키는 체제가 설비, 상서학, 그 교지, 교야라고 설명해서 위나라 때, 상나라 때, 한나라 때, 상나라 때보다 나라 제도가 바꿔져서 나라 다스리는 제도가 상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제도 본연 이름이고 상서학을 다 합쳐갖고 말하면 그것은 교지, 교야라고 학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3대의 학교를 다 합쳐놓고 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말하면 제일 처음 뭐예요? 상서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 내용들은 바로 뭘 의미하냐 그러면 국민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머리를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이 명인륜, 인륜이란 도덕이란 말이에요. 공동사회의 공동정식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보자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합쳐놓고 보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말하면 백성 먹여 살리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맹자의 제5권에 나오는 여기 등 문공에서부터 설명되어 있는 것은 모든 문제들은 특히 앞에 페이지에 있던 97페이지에 구줄에 있는 것처럼 성선에서 나오는 성품에서부터 나온 것도 무엇을 한 거냐. 성선설 개인의 성품 얘기를 개인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품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데가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한 토지제도 문제, 조세제도 문제, 교육제도 문제들은 다 무엇을 만들어간 것이냐. 맹자가 이루는 근본 문제는 뭐냐. 그럼 백성들을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대결합해갖고 공동체적인 이상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가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학문헌대에 있어서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갖고 전체를 공동체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용들을 깍깍 다 잊어버리고 흔히 얘기해보면 국민 경제, 국가 발전 그러고 전부 개별적인 문제로 봐보려고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내용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개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개개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냐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거기서 사필전을 통해서 필전시켜서 문정지, 예, 다시 말하자면 정전법, 다시 말하면 토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앞에다 꼭 앞에서 적어보자. 사필전 앞에다가 등문공이 사필전, 필전을 시켜서 말입니다. 등문공을 사필전 앞에다가 등문공을 하나 꼭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등문공 그러니까 그 문번이 4번입니다. 4번에는 등문공 사필전에서 문정지 정전법에 관한 것을 물어봤다. 이 내용에서 보자면 바로 말하자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땅 없고 집 없고 어때가지 없는 그 다시 말하면 짜시락한 사람들 집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 어쩔 것이냐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무, 70무, 100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땅이 있고 집이 있으니까 그냥 세금 뜯어내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이 문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짜투리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 말하자면 4번에 해당되는 정전법의 운영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서 5줄 앞에 있는 대로 등양지가 편소고 등나라의 땅덩어리가 편소 쬐까르라고 말이에요. 그 대목을 설명하는 것이 대체로 말할 때 기압이 붙자 대체 붙자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서 5번이라고 본다. 5번이라고 이 대목에 관한 것이 여기 5번을 4번과 5번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4번과 5번 속에서 설명하고자 5번 속에 나오는 이 군자가 있어야 야인도 있고 야인고 군자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대목을 설명한 대목을 어디서 아주 저한테 아주 감격적으로 가슴을 친 자극이 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야인과 군자가 모아져야만이 잘나고 똑똑 못나고 병신 같은 놈들이 모아가 한덩어리가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 우리 삼봉 정전 선생 조선 경국전에 바로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야인도 없으면 안 되고 군자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야인과 군자가 뭐하고 야인처럼 그러면 되죠.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삼봉 정전 선생의 조선 경국전 속에가 바로 말하면 이것이 불행자들이 중요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여기 와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틈 있으면 건강만 좋아지만 제가 앞장서서 삼봉 정전 선생 조선경국전 강의하고 그와 더불어서 거기다가 유곡 선생님의 경목요기를 강의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악지교 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 한국의 군부족이 5천년간 민족 정신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지금 5천년 민족을 다시 말하면 한민족을 조선민족 하나 통합된 명칭으로 만들어냈던 유일하게 만들어진 법전이 뭐니까 한국 정도는 조선 경국전입니다. 한군 조선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일한 법전이 한 경국전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지금 누가 기억조차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 저 있을 동안에 전남대학에서 한 30년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조선경국전 강의했습니다만 지금 조선경국전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학생들 다 잊어먹고 그런 강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조차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조선경국전 다시 말하면 홍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군 정신을 이어받자고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서 하나 있습니까? 지금 천장이 깨져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이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공산당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지금 저도 말 조심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이 바꿔지면 조선경국전 얘기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폰에 몰릴지 모릅니다. 조선경국전 강의하고 있는 영수가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침입돼서갖고 어떻게 빈set 당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진짜로 대국적인 안목을 갖고 지도가 정신차려야지 이러면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상대에 있어서 대통령병 걸려고 대통령 감투 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12째, 8줄째 보니까 맹자가 말씀하신 필전을 통해서 필전을 통해서 네가 가서 정전제도를 연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듣겠다. 그 맹자가 말씀하십니다. 맹자는 차지군 그대의 임금께서 장행인정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인정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장자는 장차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인정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려면 뭐냐 선택 이사하자. 그래서 인정을 행할 기초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대를 뽑아갖고 신분권을 시켜서 보냈단 말이에요. 선택하여서 사하자. 자네를 시켜서 지금 그 인정 공부하라고 해서 정정법 해라고 보냈네. 그렇으니까 자는 필면지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그대는 면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임금이 국가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과제를 맡겨주니까 정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인정 대체로 말해서 인정 어지른 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깨끗이 잘해야 해. 뭐를 것이냐. 필자 경계시 반드시 무엇을 터냐. 네 것, 내 것, 국가 것 한계. 그 다시 말하는 단위를 계산을 분명히 하는 자, 경계.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붙어서 자부터 붙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경계를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문제를 보다 보면 경계가 부정할 때는 어쩔 것이며 경계가 반드할 때 어쩔 것이냐. 두 가지를 보자. 그 첫째로 경계를 분명히 안 하고 니건 내건 없이 어영부영하게 해버리면 국가가 체제가 고난된다. 그래서 경계가 부정이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친 1번을 한번 써보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계가 부정한다는 것은 토지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제도가 경제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돼야 한다. 그것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쩌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계가 바로 곧바로 깨끗하게 분명하게 되었을 때 그걸 얘기해보자. 그 경계가 깨끗하게 서지 안 됐을 때 부정했을 때를 설명하다. 그래서 무슨 경계가 부정하면 정지가 불균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땅들이 정전법에 나오는 자기가 경작할 것과 나라에 바칠 것과 사이가 그 정전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운데 땅은 나라 것이고 주변 땅은 개인 것인데 나라 것과 개인 것이 한계가 불분명해 버리면 불균, 균자는 거룩균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계가 공정하게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계가 불균하면 거기서 나오는 곡자가 곡식곡자예요. 곡식도 곡식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녹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벼슬은 사람들은 거기서 떡을 먹어요. 나라에서 나눠준 공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곡식에 관한 기준도 세금에 관한 기준도 그리고 그분들을 나눠주고 있는 월급에 관한 기준들도 다 불공평하게 된다. 불분명하게 된다. 치는 놈은 많이 먹고 불치는 놈은 째가지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말하면 이것이 바로 폭군과 그 다음에 오리 오자가 다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 더러운 오자입니다. 그 오리는 정직하지 못한 공무원입니다. 오리는 바로 말하자면 오리가 만기 경계 그 경계를 많은 흐린 만자에 태만하게 한다고 말이야. 불분명하게 한다고 말이야. 반드시 정치 나쁜 짓거리 한다는 놈들은 뭐냐. 그러면 못된 짓거리 한 놈이나 그 못된 신분 보고 있는 놈들은 반드시 경계에서는 흐려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부정하면 나라가 근본적으로 썩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경계가 경계가 바로 거꾸로 바르게 된다면 기는 이미 그 제도가 안정됐단 말이에요. 안정됐다는 뜻이 경제가 바르게 됐다고 한다면 분전제록이 가좌이 정리하라.
분전 경계에서는 땅 경계를 지금 평수되고 17년은 도에 나온 것이 분경이에요. 제 논밭 경계를 갈라갖고 그것을 문서댁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제록이에요. 경계선을 정부에다 정리해 놓은 것이 가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정리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르게 해놓으면 정치가 차이 잘되고 세금도 차이 거든요. 못된 짓거리 해놓고 장난치고 보면 지금만 못된 짓거리 하기에 장난치기 위해서 폐가들이 지들이 들어 댕기다 하다 보면 나라가 병이 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은 바로 말하자면 경계가 바르면 가만히 있어도 다 잘 텐데 경계가 흐려지면 경계가 흐른다는 것이 뭡니까? 못된 놈이 발령받고 이사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계산에서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뭐야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다.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글로 말미암아서 바로 보시면 임금도 썩어지고 관리도 썩어지고 나라가 멍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불분명해지고 월급도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그걸 오문단으로 분다고 했다. 요 대목에서 보자면 바로 이것이 조선 전국전에서 아주 그 터치제도에 관한 설명을 내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제 여기 맹자 여기 보니까 나왔지만 그 대목에서 바로 말하자면 정돈 선생은 바로 이 대목을 바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대목은 즉 이제 등나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군자가 나오고 야인이 나오고 군자와 야인이 화합해갖고 이상국가 맺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조선 전국전에서 나옵니다. 저로서는 아주 시간이 아깝습니다는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저쪽으로 연결해서 조선 경국전 강의 얼른 시작해야겠습니다. 뭐요? 조선 경국전 강의를 얼른 시작해야 해. 예. 요 문제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도 뭐 연결됐던 거로 빼야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 말씀했습니다만 얘기를 저거로 광주 땅에서 한국 땅에서 우리 제도에 관한 우리 저거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루어진 조선 단군 조선부터 이루어진 제도라는 사실을 계승하는 정신이 끊어져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한번 끄적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파담 강원, 파담 서원의 학원 체제의 중요한 새로운 경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얘기 듣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나 지금 가슴이 뛰어갔고요. 말하자면 아 죽기 전에 한번 무엇인가 하나 배워야겠구나 이 뜻을 만들어준 뒷바라지 해주는 무더가 대해서 내 사람스러운데 숙지간에서 조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후진 후학 도반으로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 자랑스러운 대목이 서로 간에 서로 공경하는 마음, 귀한 마음들이 들어서 감사한 뜻을 충분히 갖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군자가 어떻게 했냐? 맹자가 말씀하십니다. 군자는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를 적어도 작은 땅을 두 번째 문제가 앞에 땅은 서로 간에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개편해서 정신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등양은 등양지는 편소하기 양은 땅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나라의 땅덩어리들은 조그만하다 조금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덩어리 속에서 장은 반듯 필자로 똑같이 볼다. 장, 위, 군자은 이 속에서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군자 노릇을 해야 할 것이고 땅덩어리 속에서 등나라에서 군자가 나와서 군자 노릇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마땅히 장자예요. 마땅히 필자예요. 장자 필자예요. 위, 장, 위, 야인 그쪽에서 군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행동을 하면 못난 놈들이 거기서 붙어가지고 도와고 도움을 주면서 야인은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군자를 도와갖고 군자와 야인들이 모아서 이상국가를 중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도 있어야 하고 군자를 돕는 야인들도 있어야 한다. 야인과 군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대목을 보자. 그럼
군자. 군자가 없다고 그러면 지야인. 어쩌갈지 모르는 지식 능력이 떨어져 있는 야인들이 무지랭이들이 어디를 따라갈 것이야. 그럴 때는 군자가 없다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군자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자면 군자는 어떻겠냐. 야인이 반드시 있어야 것이다. 야인이 없다면 뭐냐. 야인이 없다면 누가 이럴 것이다. 야인이 없다면 막양군자. 군자가 훈련시켜 길러내야 할 백성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이는 놈, 무식한 놈들, 아니 깜깜한 놈들이 학교 다니는 놈들이 있어야 불러가 과사한테 글 가르쳐갖고 공부시키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면서 과들이 뭐예요? 야인들이 군자 도반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준이 낮은 야인들을 통해서 군자와 결속시켜서 바로 뭐예요? 등나라를 이상국가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작은 등나라를 개발해서 그 다음 어떻게 개발할 거냐. 야인이 없으면 등나라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야인들을 개발해갖고 군자가 바로 등나라를 군자. 그 다음 내용이 보자면 야인들한테 청자, 글자 잘 안 보이죠? 청자, 야인들한테다가 무엇을 요구하냐. 야인들한테 이거 많이 내려가 안 해. 9, 1, 2초. 이거 농사 지어갖고 그럼 9일은 9분지 1을 내야 한다. 옛날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9분지 1이고 더 심해서는 10분지 1이고 그것이 조세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놈 중에서 9분지 1을 가지고서 나라 행정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한테다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 여기 초짜는 뭐죠? 도울 초짜는 다 말하면 너만 농사 지었고 너만 먹고 하느냐. 농사 안 짓고 있는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한테도 먹여 살려줘야 할 거 아니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초짜는 뭐냐? 그 뜻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백성이 주인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뜯어갖고 도와갖고 그 사람들 도와주자.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자. 그 뜻으로 왜냐면 다시 말하면 백성들 야인과 군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들판에 있는 나라에서는 9분지 1을 뜯어서 다시 말하자면 9분지 1을 갖고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고, 국중이라고 하는 도심 지역에 있어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국중지에서는 도심 지역이 국은 나라 국장 질서가 대표된 도심이다. 토지계획이 다 되어 있는 도심 지역에 있어서는 국중에서는 10 여기 인별을 다 쓰면 10중에 1, 10분의 1을 자부 각자가 자기 스스로 알아가지고 부는 뭐예요? 물음새요. 국가의 세금으로 각자들 다 사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 그러면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백성들한테서 받은 놈의 10분의 1을 나라에서 혹은 9분의 1을 나라에서 먹고 살고 통치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맹자님 때에 설명되었던 세계 혹은 동양에서 이르는 조세의 원리에 나온 동서양에 있어서 10분의 1 혹은 9분의 1 키테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만 10분의 1 조세의 원칙이 9분의 1 조세의 원칙이 바로 맹자에 의해서 정립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벼슬을 해먹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또 얻어먹기만 했을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라에서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은 거기서 경이다. 벼슬을 한 사람들이다. 벼슬 경자 경이하인 경은 보통 말하면 이제 등상관, 방상관이라고 해서 3급 공무원 정도가 적어보시고 그 밑에 것은 하급 공무원은 서리 졸개들란 말이다. 그 졸개들한테도 나라 일을 보려면 나라에서 조금 땅을 떼어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은 국가 땅을 얻어가지고 경작했습니다. 그 국가 땅을 얻어가지고 나라 일 보면서 그런 경작에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바로 말하면 규전이라고 합니다. 규자는 별규자라고 하지만 짝트리 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땅 옆에 규틀 짝트리 땅, 떨어져 있는 땅, 큰 땅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을 그럼 각 떼어갖고 백성들한테 넌 네가 벌어먹고 살고 월급이 있어서
거기다 채소 갈고 동네에다 봉사도 하고 서로 썼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말하면 경이야. 벼슬아치 국가에서 녹을 받기는 했지만 먹고 살기 충분한 녹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기다 짜투리 땅들이 퓨전을 주었다. 퓨전은 얼마냐 그러면 적어도 50무. 각자들 앞에 지금 여기서 말하면 100무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50무니까 그 50무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점점 작아진다. 그 작은 땅들을 끼어들어서 지들끼리 갖고 한 5명이 10명들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갖고 그런 지어먹고 얻어먹고 살았다 말이야. 그것이 바로 퓨전은 50무라고 해서 정식으로 조세 대상이 아닌 땅으로 해서 절반 정도 된 놈을 몇 사람이 시켜먹고 쉽게 말하자면 옛날 그 면사무소에 고춧가루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나 면사무소 옆에 있는 빈터들 니들 경작이라고 전부 이렇게 줬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짜투리 땅을 경작한 것을 퓨전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부 그 다음에 자리일 때 갈 데도 없는 실업자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여부입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한테다가는 또 짜투리 땅들 25묘 다시 말해 쬐깐한 땅들은 나누어 가지고 너희들이 써라 하고 나누어 경작을 하고 줬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짜투리 땅들이 남는다. 그럼 뭐냐 그러면 자식 없이 살다가 이제 후대 없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사 다니다가 어디 갈 데 없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사라고 하죠.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돌아다니다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사사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저 고향 땅에 돌아다니면서 빈 땅 있으면 그건 얻어갖고 빌려서 경작해 먹고 그리고 같이 물음에 도와주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국가의 빈 땅들 말하면 그것이 여부 땅이다. 여부 주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부 땅들은 어떻게 크냐? 이런 땅들은 바로 55묘 이런 것들을 갖고 국가가 향전, 동전 그것은 고향의 큰 땅 옆에가 붙어 있는 것이요. 고향 땅 밭이 향전에다가 거기서 물 흘러나오면 그놈 좀 얻어먹고 살아. 그래서 동정묘. 그래서 큰 땅 동네의 그 공동물 옆에 있는 땅들 그 경쟁할 사람을 그러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다. 요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사사지하고 사람의 규전이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출입 사고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간에 도와주고 농사짓기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망 상조 어떤 놈 와서 훔쳐갖고 가 싶으니까 서로 간에 뒷땅 지키면 동땅도 지키고 도둑질로 되기는 것 막아주고 그 다음에 너무 가치가 쓰던 거 막아주고 그것이 바로 여기다만 수망 상조입니다. 지켜주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병 아파갖고 있으면 도와준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말하자면 질병 상부지 서로 간에 병이 누가 아프면 서로 부지 도움을 주고 붙잡아 짓잖아. 다 붙잡아줄 짓자야. 서로 간에 어려울 때 도와준다. 협력이 된다고. 이것이 즉 백성친목이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웃끼리 도와준 것을 이웃사촌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백성끼리 서로 간에 친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면 방이는 모방자는 마을방자하고 마찬가지예요. 방이 이정 방이 동네 한 동네에서 이천 그 옆에 우물 옆에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죠. 방이 이정 방이 동네에 물 흘러나는 놈 조금 거기다 물 받아갖고 공사해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면 전체 땅덩어리를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900묘 전체 땅덩어리를 100묘 책해갖고 9개 900묘라고 한다면 가운데 땅 100묘는 공동경작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800묘는 100묘씩 해갖고 각 가정에다가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선이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때 딱 어떤 땅이 내가 반드하게 평묘시간 떨어지겠습니까? 찌릿찌릿 죽어야지. 그때는 크고 작은 것들은 다 어떻게
것이냐. 그 대목은 서로 간에 도와서 협력해서 적당히 해라 하는 대목의 끝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경작기, 정은 잼정자 거기다가 입구자 큰 입구자 쓰면 뭐냐면은 이 울타리 밑에 있는 윗자죠. 울타리 안에 있는 큰 땅덩어리는 위는 900묘가 되는데 900무는 그 속에는 바로 뭐냐면 백무가 바로 공동적 국가재산과 같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8개 있지만 백무직을 갖고 팔가가 개사 백무 각자들이 백무직을 갖고 경작하고 그러면서 여태 보면 바로 경작해갖고 먹고 살고 또 옆에 도와주지 그 사람들은 세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서 있던 가운데 있는 백무 갖고 세금 다 뜯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요걸로 인해서 세금을 농지세를 안 내고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게 옛날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양 공전 백성들은 서로 모아서 공전을 나라님 고울님 다스리는 공전은 동양 서로 간에 협동해서 동양이란 말은 서로 협력해서 양이란 말은 농사를 공동적으로 지은단 말이에요. 지어주고 그리고 공사가 그 아까 말한 백량의 가운데 땅에 관한 것이 일이 다 공적인 일이 끝나면 필요하면 그 다음 연후에서 감치 사사 그 다음에 나간 일이 끝나면 공적인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개인으로 각자인들을 서로 협력해서 일이 사촌해갖고 자기들 동료 일로 찾아갈 것 같다. 그 대목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연후에 감, 치, 사사 개인적인 일을 그 다음에 문제합니다. 그 대목에 보자면 여기서 개인적인 일 가운데 다시 말하면 전체를 등변 이등변 삼각형으로 다 나눠서 있는데 그런 가운데만 동그라미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의 끝에만 잘려져 있는 사각형이 된 점이 되죠. 그래서 등변 사각형이 되죠. 이와 같은 체제를 가지고 공전제도를 유지했다. 근데 그 대목을 보자면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야이냐 그 중에 백성들 땅 없는 놈은 거기서 별야이냐 거기서 빠져버린다고. 그럴 때 나머지 사람은 어쩔 것이냐 말이에요. 차는 기대량이냐 여기서는 대충 전체적인 체제를 명자님으로 선한 것 같고 설명하고 있지만 꼭 그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부터 그러므로 윤택지 즉 나머지 땅들 갖고 빈 땅, 도는 땅, 노는 놈 이런 땅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윤택지 즉 서로 간에 도움을 하고 먹고 살게 또 덜 고프게 하기 위해서 윤택지 즉 죽을 만들려면 원칙을 만들려고 하자면 제군여자 지도자 임금님과 그 다음에 일을 맡두고 있는 그대들과 협력해가지고 공동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짜트이 변형되어지고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만 서로 돕고 상조해갖고 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뚝뚝뚝뚝한 것들은 다 서로 간에 도와서 만들어내야 한다. 단지 여기서는 그 기본적인 대략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전제로 900문 중에서 800문을 각각 변씩 찌어나가지고 가운데 있는 100문은 공동체의 이 세금 대신에 국가가 뜯어가는 것을 한다.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로 보자면 바로 똑같이 잔소리인 것 같지만 일단은 보자면 명자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다시 말하면 토지제도, 세금제도까지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땅 없는 놈, 불쌍한 놈들 혹은 집 없는 놈, 가족들, 혼자 된 사람 도와주는 체제까지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100페이지 주석에서부터서 101페이지 그 다음에 102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잔소리가 지어져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며칠이요? 23일입니다. 23일? 네.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승같이 교성당 반드시 책을 보실 때, 특히 사랑하는 분들 책을 볼 때는 한 번 읽고 마지 마요. 예. 반드시 삽도를 얻었을 때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적어 반드시 3번씩은 꼭 읽는 버릇을 이 기회에 문제 기지 않으니까 버릇을 들여두면 처음에는 깎아본 것 같은데 다 읽다 보면 또 다음에도 자연히 또 연결시켜서 이해되는 동안 이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바로 100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까지 그대로 앞에 있는 주석에 관한 것들까지 해서 찬송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저로서는 오늘 이 대목에서 적어도 중요한 맹자님에 의해서 일단 정리되어지는 토지제도의, 도세제도의, 또 국가제도 기본 문제를 설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9월 달에 하나 지금 메모해 주세요. 9월 6일이 맹자강이거든요. 9월 달 예약을 다 했는데 9월 6일만 예약이 안 됐습니다. 그날만 변동이 생기는 걸로 여기 예약이 안 됐어요. 9월 달 전부 예약을 했는데 9월 6일만 아직 여기는 다른 데서 예. 그러면 9월 6일은 여기가 안 됩니다. 잠깐 그래서 그럼 9월 6일 안에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어요? 예, 변동사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9월 6일을 그러면 예. 저 하남사 강원을 이용해 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저기 그 서안으로 할 것이냐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의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알아봐갖고 계획된 대로 근데 실제 편력이는 서안으로 간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왕 아까 말한 그 사람 학회까지 연결시켜 한다면 예. 이 기회에 한번 여기 바람 쐬러 가셔도 돼요. 예? 바람 쐬러 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그날은 의논해도 된다고. 야외에서 하셔도 돼요. 바람 쐬러 가셔서. 다음 주에 예. 의논해도 된다고. 다음 주에 기회가 들었어? 예. 예. 아니 지금 의견 주셔서 맞춰주세요. 기회가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한 다음 주에 기회도 시간이 있어. 자세히 말하면 무더고 동년배 아저고 연결해갖고 기본 방향 잡았으면 이게 좀 결정해. 예. 다음 주에 또 이틀이나 기회가 있다고요. 수고. 그리고 지금 서맹국장 온다고요. 점심 드시자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시작됐을 때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